네, 용산구 사회적 경제 컨퍼런스 2부를 아름답게 열어주신 따뜻한 어울림 멋쟁이 시니어 합창단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네. 네. 저희가 무대를 좀 정리하는 동안 다음 순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도 따뜻한 아마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사회적 경제 기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 용산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산구 사회적 경제 대표 기업으로 모셨습니다. 송지의 황영희 대표님 모시고 용산에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써서 잘 들리시나요? 지금 화면은 뒤에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화면을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저는 뒤에서 해야 된다 그러네요. 왜냐면은 촬영이 좀 있다 그래서. 네. 먼저 저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송지 대표로 있는 황영입니다. 저희는 아이와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했고요. 저희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주변에 아니면 내 가까이에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지금 그 아이가 기저귀를 뭘 차고 있나요? 사용하고 있나요? 명기저귀 아니면은 청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네.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회용 기저귀의 한 장의 무게가 몇 g일까요? 40g. 아기가 오줌을 싸면은 15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평균으로 보통 신생아 때는 20개 정도 사용하는데 애가 3년, 4년까지 사용한 거를 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냥 아주 최소 단위로 5장을 본다면 그렇다면은 그 아이가 365일 곱하기 4년 가까이 쓰면은 6,000장 최소 단위로 했을 때 6,000장 거기에서 한 장당 그램수가 150g 계산하면은 이게 모여서 이 아이가 다 쓰고 이 아이가 토탈 다 뗄 때까지 쓰레기 매각장이라 아니면 뭐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로 갔을 때의 톤수가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쓰레기장에 가보시면은 쓰레기 배출구에 가보시면 절반 이상이 종량의 쓰레기 봉투에 꽉꽉 차 있는 일회용 기저귀가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이 소각장과 매립지에 갔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썩는다면 500년 이상 걸린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청기저귀를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 돌아가네? 안 돌아갑니다. 뒤로 해야 되나? 넘겨지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래서 청기저귀는 보통 한 아이가 마무리할 때까지 40장 정도면 해당되는데 한 아이가 일회용 기저귀 썼을 때 6,000장 이상을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청기저귀가 답이다 해서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봤을 때 청기저귀 사용이 답이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청기저귀 토탈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시죠.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누르면은 아니요. 나옵니다. 거기 클릭하면 거기 밑에 클릭하면 됩니다. 밑에 옆으로 더 옆으로 아니 좌측으로 더 쭉 네 거기쯤 더 크게 소리를
저희 세탁장입니다. 국내 유일의 체계화된 천기저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기저귀를 제공하고 수거하여 세탁 후 포장, 배송하는 순환적 시스템은 환경 보전과 유아 건강 정책, 일자리 창출에 세 가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수거한 기저귀는 분류실에서 배변 기저귀와 소변 기저귀로 분류합니다. 각각의 오염도에 따라 애벌 빨래 시간과 고온 세탁 시간 등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벌 빨래를 3회 이상 진행하고 85도 고온에서 10분 이상 세탁해 천기저귀의 1차 살균을 마칩니다. 세제는 천산원 아기 전용 세제와 베이킹소다를 사용합니다. 헹굼 처리는 오염도에 따라 3회 이상 처리하고 고연산과 천산원 아기 전용 섬유유연제로 마무리합니다. 건조 과정에서는 85도 이상의 고온 스팀 건조로 2차 살균을 거칩니다. 오염 없는 천기저귀가 다시 깨끗하게 세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0분에서 150분. 이후 건조된 기저귀는 포장실에서 3차 자외선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살균 과정이 끝나면 건조된 기저귀는 한 장씩 검수 과정을 거친 후 크기별로 10장씩 묶어 포장됩니다. 솜지는 기능성 기저귀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사용한 기저귀는 방문 수거에 분류한 뒤 애벌 세탁과 고온 스팀 살균 세탁, 고온 스팀 살균 건조 과정을 거쳐 개별 포장됩니다. 아기의 건강과 환경을 살리는 순환형 서비스, 솜지의 천산원 천기저귀 토탈 서비스. 솜지를 통해 우리 아기들에게 푸른 지구를 물려주세요. 네, 꺼주세요. 다시 써야 네, 그래서 저희의 세탁 서비스는 기저귀를 사용하고자 원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작한 기저귀를 제공하고 사용한 기저귀를 수거해서 다시 그다음에 사용한 기저귀를 다시 세탁해서 포장하여서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기저귀 토탈 서비스를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해서 저희가 컨설팅과 각종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어린이집. 그래서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랑 보육지원센터 그다음에 여러 환경단체들이 함께 저희가 토론회를 가지고 2012년부터 4개구를 진행으로 2016년도까지 저희가 17개구에 1,500명 이상 아이들과 천기저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보육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 그런 분들의 환경천사를 위해서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천기저귀 수기 공모를 진행하면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각종 그 환경 박람회라든가 자원 순환의 날이라든가 지구의 날들에 통해서 저희는 환경 캠페인을 참여하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피터 드러커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상패의 말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사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해서 저희한테 표창을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우수 사회적 기업, 환경부 장관상, SK에서 SBC 선정되고 이러한 수상들을 하게 됐죠. 그 성과로 저희 그 1,500명의 아이들이 종이기저귀 대신에 천기저귀 사용했을 때 CO2 매각장에 가가지고 이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했을 때 발생하는 CO2 발생률을 74,000 이상의 킬로그램의 배출을 감소했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칭찬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었잖아요. 전 국민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캠페인 진행, 청기저귀를 사용하면서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고 그 배송하고 배달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하는 그 담당자들은 시니어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배송 수거는 저희가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함께 사업 모델을 만드는 그런 지시를 하게 됐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기저귀 세탁 서비스가 가지 못하는 곳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청기저귀를 판매할 수 없느냐는 그런 문의가 들어왔고, 저희가 청기저귀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출산용품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들이 함께 모여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확대하게 됐죠. 현재 저희 사업을 보면은 세탁 서비스에서 청기저귀 세탁 서비스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서울시에서 청기저귀 세탁 사업을 잠시 중단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저희 있는 세탁장은 물세탁, 산업용 세탁으로 바뀌면서 2015년도에 그 일자리들이 있는 2017년도부터 중단된 일자리들을 어떻게 저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산업용 세탁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5천만 원 월 매출의 물세탁이 5천만 원이던 것이 지금 10배로 성장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고객사들은 주로 관공서라든가 기타 대기업 여러 관공기관들의 저희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 부분이 거의 저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 청기저귀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다 중단됐을 때 어려움을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의 매출을 올인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업 분야를 넓혀서 우리가 지금 출산물 패키지를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 패키지를 묶어서 유통을 진출했듯이 그러면은 제조 부분에서도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죠. 현재는 30%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왔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세탁 서비스가 많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다각도의 사업을 넓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생용품 중에서 생리대, 면생리대, 유생 팬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출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 방향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청기저귀 세탁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미션이었습니다. 일회용품 저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청기저귀 세탁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이거를 문을 닫지 않고 저희가 서울은 안 되더라도 지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컨설팅 해주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조만간 11월 말쯤 청기저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구성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면생리대를 진행하게 됐던 이유는 청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그러면은 면생리대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청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면생리대에 중점을 두면서 다회용 사용 촉진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처음에 세웠던 미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사업을 빨리 끝냈던 이유는요. 질문도 받고 하려고 사업을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을 보시고 저한테 질문사항 있으면 답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뭐냐면 지금 저희 집에도 그런 상황인데 치매 환자 기저귀가 너무 심각합니다. 양이나 숫자로 봐서 거의 뭐 아기 인구 정도로, 여기 통계 보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2018년에 47만 명인데, 그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기 수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는데, 외래 앞으로는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거다 해서 참고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이였지만 저희가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2012년도부터 어린이집에 진행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질문이, 앞으로는 노인 세대가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아이는 3년이지만 3, 4년이지만 노인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노인 기저귀도 만들고 요양원에 다니고 그리고 일본 견학도 갔다 오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 연구도 해봤는데, 문제는 노인 기저귀의 단가가 너무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일회용 기저귀를 선호한다는 거죠. 일회용 기저귀 단가가 너무 싸요. 청기저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갈아주는 대상이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그래도 그 배설하는 배설 물질이 그나마 이거를 청결히 진행하는, 세탁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조금만 위협할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에게서 배출되는 거는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최소한 자동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방독면을 쌓을 정도로 냄새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생각은 아이들을 위한 기저귀가 보편화된 서비스로, 돌봄 서비스가 됐을 때는 노인 기저귀도 당연히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희망을 가졌었죠. 네. 큰 문제입니다. 또 저희가 그 2부에 네, 사회적 경제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했어요. 송지 대표님 모시고 또 다른 기업들 부문별로 대표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 또 같이 질문을 네. 받으면 어떨까요? 인사랑케어 김미선 대표님, 그리고 생협, 용산 생협의 박태정 이사장님, 또 수푸드 대표님, 그리고 드림트리 빌리지 이성교 대표님, 네, 여기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준비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생애 주기별로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먹거리는 뭐 일생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지금 한 분이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네, 29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용산구 사회적 경제 컨퍼런스 2부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적 경제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용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모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사회적 경제를 좀 함께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 대표 기업들을 좀 모셔봤어요. 편하게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미선 대표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구에서 돌봄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사랑케어 김미선입니다. 저희는 저희 대상이 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65세 미만의 취약계층들,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우처 방식인데요. 사회 서비스인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부터 서울시 돌봄 SOS 센터의 일치제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저희가 연 60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 공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는 제도권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뭐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또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럴 때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뭐 임용 서비스도 해드리고 그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리고요. 혼자 댁에 계시다가 독거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병원에서 잠깐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람의 생애를 볼 때 주로 노령 이후에 그런 삶을 저희가 복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푸드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단체 급식하고 도시락 납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용산구 관내에서 이제 복지관이나 대안학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돌봄 SOS라는 그 시스템에 저희가 식사 지원 서비스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용산구 내에 돌봄 SOS는 한 50군데 정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지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애로 사항들도 있지만은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푸드는 이제 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노인분들부터 해서 젊은 친구들까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젊은 친구들의 이제 열정과 늙으시다 어르신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이제 같이 융합시켜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순지고요. 저희의 주 대상은 지금 현재 친환경 세탁은 저희 관공서하고 기타 뭐 세탁이 필요한 곳들 저희 무료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다회용품을 위해서 면생리대, 면 기저귀,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친환경 오가닉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29일의 홍도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성 위생용품 전문 브랜드 29데이즈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여성 위생용품 시장 사회적 문제로서 이제 여성 위생용품의 시장 가격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문제들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여성 위생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대상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막 제한적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모든 이제 여성분들 가임기 여성분들 여성 위생 건강과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이런 위생용품을 고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삼고 용산구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전 세계 여성분들의 권익과 위생권을 위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중심 용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름이 되게 길죠. 이사장 박태정입니다. 뭐 생협이라고 단어를 들었을 때는 뭐 대부분 워낙에 이제 시장도 커지고 뭐 이래서 다들 역사도 좀 오래됐고 우리나라 생협이 한살림을 최초로 한 30여 년이 됐는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산에서 그 행복중심 용산생협이 탄생했던 거는 조금 특이했어요. 보통의 생협들은
그 본사의 본점에 그 연합회나 어쨌든 그 본사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서 이제 어느 동네를 선정해서 매장을 내고 거기에 이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조합원을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는데 덩어리가 커지면서 더 지금은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행복중심 용산생협 같은 경우는 한 9년 전, 10년 전쯤에 동네 아빠들이 한 40대 초반, 30대 말,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쯤 모여서 이제 동네에서 도시농업을 그때 이제 경의선 숲길 개발 지역으로 되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용산에서 이제 오고 갔을 때 도시농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가 이제 생협으로 전환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동네 아빠들이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그 아는 사람 합쳐봤자 뭐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발기인을 모아서 그야말로 지역에서 정말 형성된 그런 생활협동조합으로 탄생을 했고 그 힘이 굉장히 작고 좀 이렇게 구석에 있는 뭐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런 데 있지 않고 효창공원 옆에 자그마한 가게로 있지만 그 힘이 동네에서 여태까지도 이제 큰 힘으로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는 한 지금 10여 년 동안 1,500명의 조합원이 가입을 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올해 3월에는 인근 마포 아현동에 이제 2호점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한 500명 지금 조합원들이 가입을 해서 한 2,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요. 생협이 가지고 있는 제1의 가치는 뭐 30년 전에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 우리 농산물, 우리 먹거리들을 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이 협동 소비의 힘을 확대해서 그 지속 가능한 생산을 좀 지켜내자가 이제 가장 큰 가치이고 그 협동 소비의 힘으로 지역에서 이제 지역 공동체, 지역의 이제 사안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지역 공동체를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저희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생협들이 그래서 조합원 모임들이나 지역에서 그리고 뭐 민관 협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포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산도 마찬가지로 좀 아주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재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먹거리라는 매개가 단순 먹거리가 아니라 그게 사실 우리 생태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단초로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진행도 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실 사업과 가치를 두 개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내부에 있는 이사들이나 실제 이 조직 활동을 담당하거나 여러 이제 사업들을 하는 주체들은 굉장히 좀 힘겨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사실 문을 닫는 매장들도 있고 그 법인을 접는 생협도 되게 많아요. 뭐 하여튼 많은데 그때 이제 힘이 되는 게 이거를 함께 만들었던 지역 주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가능할까라고 했던 것도 이제 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조합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힘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10년 용산에서 어쨌든 생협이 법인으로 있는 생협이 행복중심 용산 생협이 유일하고 그 힘이 좀 지역에 좀 뻗쳐 나가서 다양한 여기 계시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뭐 마을 기업, 뭐 자활 등등등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좀 단단해지기를 좀 희망하면서 제가 볼 때는 생협이 작지만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또 소개는 했지만 저희는 주식회사 드림트리 빌리지고요. 사실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뭐 일단은 저희는 이제 뭐 생애 주기로 오늘 얘기는 하시지만 뭐 아까 멋쟁이 시니어 합창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작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현재는 이제 독립시켜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뭐 노숙인 분들 또 뭐 그룹홈 청소년들, 취약계층 청소년들, 그다음에 뭐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가서 또 청소년들이나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을 문화예술적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체성은 저희가 직접 어떤 대상자를 데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하드웨어로 그들을 돕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가치를 담아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정말 가치 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그래서 아까 멋쟁이 시니어 합창단 같은 경우도 이제 멋쟁이 시니어 합창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명찰에도 멋쟁이 이성교 이렇게 짓고, 출석을 부르면 멋쟁이하고 인사를 해야 하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삶의 어떤 멋이라는 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어떤 그러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룹홈에 있는 이제 아이들하고도 이번에 음악제를 해요. 근데 그 음악제 이름을 아름다운 우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는 음악제로 표현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리고 이번에 또 다음 주에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제 노숙인 예술제도 제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다리를 놓다라는 주제로 어떤 저희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다리가 되어주는, 노숙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이 해로운 존재가 아니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드웨어적으로 기획으로 어떤 또 그런 존재들을 세워줌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에게 맡겨주신 생애 주기는 청년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이제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혹시 현장에서 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아니면은 저희 스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적 기업 송지 황영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 송지 같은 경우에는 청기저귀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면생리대까지 그리고 의료 세탁까지 굉장히 사업도 확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 실현도 굉장히 더 폭이 넓어지는데 기업들이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목하는 게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소비자들의 욕구도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업에서 가지고 가면 좋을지, 우리가 서비스를 하던 제품 생산을 하던 환경이나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을지 좀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업이 탄생된 미션이 환경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일회용 기저귀나 일회용 생리대가 매각하거나 소각을 한다든가 매립이 됐을 때 발생하는 폐수라든가 CO2 이런 것들의 발생률을 조금 더 줄이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탁 서비스에서는 보면은 세탁을 하는 데에서 사용되는 세제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미생물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세제를 사용하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각자 이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 미션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영리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정도의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현재 놓여진 이 당면 문제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렇다 보면은 지속 성장하게 되더라.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션을 꼭 잊지 않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을 잃지 말고, 사실 힘들지만 가끔 유혹도 있긴 하지만 그걸 잘 견디고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29데이즈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총성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단순히 반값 생리대만 생산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 문화 전반적인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그거를 메시지를 굉장히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인식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저희가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뭐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다른 팀원들과 이야기도 하고 저희 현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심재윤 이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다양하게 저희 봤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캐나다 이제 북미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경험했던 제 느꼈던 생활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한 6, 7년 하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들의 괴리감 그리고 제가 위생용품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성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때 받게 됐던 괴리감들이 상당히 갭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뭐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거보다 더 이 사회에서 여성 위생용품과 생리에 관련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이 낮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피해나 아니면은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당사자들일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들이 뭐 다른 문제도 똑같겠지만 피해 당사자들이나 아니면은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나 이런 피해가 있다 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모르는 다른 제3자나 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야기를 높이고 입을 열었을 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생리에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알리고 문화도 바뀌고 시장도 개선이 되고 위생권도 더 발전이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트리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방법이 없었으면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조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위생용품 업체들에서 제품 출시를 보고 가격들을 보고 해외와도 비교를 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마진율이 굉장히 좀 높은 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시간을 들여서 소비자분들이 진정성을 알아주신다면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행복중심 용산생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이 한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엄마이니까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나중에 29데이즈에서 우리가 이제 생리대를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실 계속 가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생협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활동하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9데이즈 생리대를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도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알지 못해요. 그냥 습관적인 게 되게 많고 교육을 해도 그때는 하는데 뒤돌아서면 싼 거, 편한 거, 간편한 거 이런 것들을 찾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만든 온갖 MSG가 다 첨가된 화학 덩어리를 맛있게 먹고 병에 걸려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을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자본에 있을 뿐 현실인데 실제 이제 아이들 엄마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아무거나 먹어도 내 아이에게는 조금 더 좋은 먹거리들을 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뭐 그것도 사실 나의 편리함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사실은 생협이 원래는 배송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건 생협스럽지 않다. 직접 조합원이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물건을 사서 직접 내가 그걸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 배달 서비스가 많고 이러면서 배송도 하고 뭐 막 이렇게는 하는데
그런 이제 편리함들에 사실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긴 하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좀 불편해지자라는 모토로 활동을 좀 하기도 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게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매출을 높이려면 뭐 비싼 거 가공품 이런 거를 사가는 게 좋죠, 조합원들이. 그런데 정말 야채 하나를 사는 조합원이 굉장히 소중해요. 뭔가를 하나 해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이렇게 막 뭘 하나 더 주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생협에서는 반찬 모임 같은 경우도 하고, 왜냐면 나 혼자 하기는 좀 번거로운 요리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 요리에서는. 그리고 되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요만큼 나오고 뭐 이런 불편함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만들고 나누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먹거리 교육은 환경과 생태와 연관이 되어서 계속 진행이 돼요.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늘 들을 때는 새롭고 뭐 이런 게 또 교육이고, 조합원 교육뿐이 아니라 이제 뭐 지역으로도 좀 문을 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실천거리를 같이 하나 만들어서 같이 실천도 하고, 뭐 사실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요새 이제 기후위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걸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좀 불편해도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걸 좀 습관화하고, 종이컵을 쓰는 게 아니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거를 좀 습관화하고. 사실 저도 오늘 반성했어요. 제 가방에 장바구니 있는데 텀블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사장인데 텀블러를 가지고 저기 바에 가서 여기다 커피를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또 반성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 습관들을 고쳐 나가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앞장서야 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우리 같이 있는 여기 있는 사회적 기업들, 뭐 협동조합들이 다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던 뭐 진행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스스로 사실은 선택을 해서 요리를 하고 섭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단체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힘이 없어서 사실 이제 뭐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는데, 이번에 돌봄 SOS 저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숲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식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 다녀봤는데 그런 쪽방촌이나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말 기꺼이 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뭐 그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숲푸드 대표님 그 나눔 반장 돌봄 SOS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작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사실은 뭐 가운데서 이제 용산 사회적 경제팀이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애로사항들도 받고, 뭐 저희도 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이제 개선을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돌봄 SOS 식사 지원 사업은 시작을 하면서 뭐 사실은 저희 회사 미션이 음식을 통해서 이제 최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미션인데, 그거를 이제 제일 가까운 우리 용산구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도 뭐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진짜 그 밥 한 끼 때문에 하루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를 이번에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기업이다 보니까 영리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 가치보다는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족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계속 커지면은 지금 용산구 내에서 이제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이제 서울시 그리고 전국 뭐 세계적으로 이런 간편화된 음식들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그 시작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조리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었던 게 배송이었던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배달까지 배송까지 다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돌봄 SOS가 이제 개별 식사 지원이다 보니까 그 골목에 이제 사시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을 찾아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 배송만 전문화된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금은 현재 그 각 이제 지원자분들 맞춰서 이제 맞춤 식사까지 뭐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섭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죽도 준비를 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반찬만 필요하신 분은 반찬만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량으로 조리를 하고 대량으로 납품을 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함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주변에서 지금 많이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찾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용산 사회적 경제팀에서 용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첫 번째로 이제 다사리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원가를 좀 낮춰서 이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소개시켜서 현재 납품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배송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제 인근에 있는 이제 배달 업체들을 계속 섭외를 하다가 이제 그 뜻이 조금 맞으신 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생각대로 중구지사라고 이제 거기에서 현재 이제 배달이 어떻게 보면은 보편화된 현재 사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식사 지원은 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이제 뭐 사설 업체와 연계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겠죠. 그 비용적인 부분을 흔쾌히 이제 반값 이하로 지금 배달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생각대로 저기 배달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조리적인 부분은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조정욱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섭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하식, 그래서 그런 식사들을 좀 준비를 지금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리 기구라든지 그걸 전문화된 이제 조리를 하시는 분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관내 납품을 하고 정해진 단가에서 운영을 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원이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고 지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지만은 뭐 지금까지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간도 지금 뭐 업체와 연계해서 지금 맞춰서 11시 전에 항상 들어가고 있고요. 조리도 뭐 예전보다 더욱더 이제 손발이 맞아 떨어져서 좀 납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식자재도 공급받으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잘 조율해서 하다 보면은 이 사업은 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있고 앞으로 서울시나 뭐 전국에서 이걸 밀고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될 때 뭐 먹는 것은 이제 생협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식재료를 이제 담당을 하시지만은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재 조리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책임지는 저희 수푸드가 되도록 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드림트리 이성규 대표님,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저희 센터에서 아마 청년들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도 굉장히 젊으시지만 청년에 대한 좀 남다른 철학도 있는 것 같고, 청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기업의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육성한 게 2014년 이때 사실 육성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저희 학교 후배들을 이렇게 뭐 데려다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가서 부탁을 했죠.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의 청년들이 되게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학원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경력자를 찾아요. 저희 이번 내년부터 입찰 사업 준비하는데 한 건이 없어서 입찰 사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은 그 한 건의 기회를 줘야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그런 약간 고아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사실 아까 그 몽작소 프로젝터가 그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2014년에 저희한테 이제 봉사를 하겠다고 와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해줬던 게 학생에서 저희가 신분을 선생님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사실은 근데 가르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거 못합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옆에서 놀아주는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눔에 대한 마음은 있었으니까. 근데 가르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데리고 와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대상자를 만나게 해줬고, 그 다음 해에 얘네들을 아티스트로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앨범을 내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10시간을 비워놓고 2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녹음 수업을 해줘서 1년에 걸쳐서 연습을 하고 앨범을 제작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너무 신기한 게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앨범 내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보강동에 녹음실도 있고 뭐 연습실도 있고 이런데 와서 막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 감사했던 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년들이 이제 7년째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몽작소 프로젝트는 대표자가 됐고 사회적 기업가가 됐고, 또 어떤 친구는 음악 감독이 됐고, 어떤 친구는 좋은 선생님이 됐고, 그다음에 또 앨범도 다들 되게 열심히 많이 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만 올려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프로젝트들 교육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영상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들이 이번에 새로 오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향성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냥 내년에 이제 워크숍을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정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뭐죠, 근로계약서에다가 직무를 적는데 다들 그냥 너무 하찮은 걸 적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다고 느끼는 게. 그런데 제가 그거 적는데 3주 걸렸어요. 안 된다고. 다른 거 생각해보래. 너가 3년 뒤에, 아니 너가 10년 뒤에, 아니면 너가 일하고 싶은 직종을 정할 때까지 계속 정하라고 해서 그게 마음에 들 때까지 정해지는데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대표라고 하는 게 익숙해지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무언가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어떤 그런 기회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워크숍 때는 내년에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 불렸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정하기로 했어요. 1월에. 그러면 12월에 그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항상 계획을 짜면. 그래서 기업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청년들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적인 부분인데, 뭔가 기업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유급 휴가를 3주 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 15일 이제 휴가를 주고요.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15일 휴가를 줬습니다. 애도하고 충분히 쉬고 오라고. 그리고 생일 때 선물을 해주려고 복지를 만들려고 했더니 쉬고 싶다 그래서 그 주라주라 노래 아시나요? 그걸 갑자기 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듣고 많이 반성했는데, 그래서 생일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휴가 주고요. 그래서 식사비와 함께 휴가를 줄여서 이제 뭔가 그들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다고 한다고 어떤 성장하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그리고 또 하나 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간식을, 원하는 간식을 살 수 있도록 간식비 지원하고 있고, 네, 뭐 그다음에 뭐 보드게임 좋아하길래 보드게임도 사다 놓고 하라고 했는데, 근무 시간에 하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소풍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정하면, 사실 원래 이번에 부산영화제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영상에 대한 부분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래서 기업이 같이 성장하고 뭔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역량들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먼저 자진해서 야근을 자처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같이 모색하고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성장하는 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이 대표의 장점은 무능력함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능력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직원들이 역량이 훨씬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가능하면 저는 더 능력이 없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 게 이제 직원들한테 항상 대표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동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선상이 돼야 동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내 밑에서 일을 하는 건 상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봄날 밴드 형님들한테는 말을 놓습니다. 네,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는 제가 낮아질 수 있기 위해서 존대하고 하는 방식으로 같이 연대하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방향성으로 지금 기업이 가고 있고 감사하게도 매년 오늘이 가장 성장해 있는 오늘이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평적인 조직 문화 굉장히 응원하고요. 그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꿈의 직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김미선 대표님께 우리가 나이가 드는데 사실 존엄하게 나이가 들고 이런 돌봄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님의 기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랑 케어는 이름 상호명 자체가 인사랑이죠. 그래서 좀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그 미션인데요. 여기서 좋은 돌봄이라는 거를 지금 좋은 돌봄은 서울시의 그 돌봄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토이기도 합니다. 좋은 돌봄이라는 거는 일을 하는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종사자분들이 먼저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그 근로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분이 어르신이 됐든 아니면 아이가 됐든 아니면 뭐 장애인이 됐든 그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아야 그분들한테도 최선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좋은 돌봄 하면 꼭 함께 나오는 것이 어떤 존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을 그 추구하는 거, 존엄 케어를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은 이미 신체적으로 많이 쇠락되어 있고 그리고 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는 그냥 지금 그 연세에 아프신 어르신으로 대하지 말자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이미 이분들도 귀한 자녀로서 어렸을 때부터 다 이 삶의 과정들을 겪고 오셨고 전 인격적으로 이분을 대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건데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마치 도서관 하나와 같다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논의에 보이는 그분이 치매가 있든 아니면 다른 정신질환이 있든 아니면 편마비로 거동을 잘 못하시든 그런 걸 떠나서 이분이 그 전 생애를 살아오신 분이다. 그런 한 분의 그 생애 자체를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돌봄 서비스는 표준 매뉴얼을 서비스를 표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이면 10분의 가정 환경이 다르고요. 식생활이 다르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10명의 요양보호사도 다 이분들이 잘하는 게 또 다릅니다. 연령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현장을 들여다보고 저희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요양보호사님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서로를 좀 챙기고 신뢰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희 인사랑케어라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산구에 있는 지금 많은 자원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코로나로 굉장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전에는 주위에서 뭐 마실도 오고 어르신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집안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런 이웃들의 그 왕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외롭고 우울하고 적적해지죠. 그걸 드림트리 빌리지 이성교 대표님이 외롭지만 챌린지 이걸 같이 진행하면서 용산구에 있는 아니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손편지를 써오셨어요. 그래서 특히 용산구에 있는 뭐 교육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소품도 만드시고 손편지 써온 것들을 저희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그걸 읽어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리고 했을 때 굉장히 정말 뭉클한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돌봄이라는 거는 단순히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자원들, 뭐 식사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님이 이태원에 있는 어르신인데요. 최근 일입니다. 11월 달 일이에요. 오후에 요양보호사가 한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어르신 혼자 계세요. 근데 저희가 오전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토요일은 요양보호사가 가고 일요일은 어르신이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식사 지원하는 우리 나눔반장에서 아마 그게 수푸드일 수도 있고 후원밥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업체인지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식사 배송하는 분이 어르신 댁에 갔더니 어르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네, 그분을 그 식사 배송하신 분이 발견하고 119에다가 전화를 하고 119에서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순천향병원에 모시고 가고 저희가 또 연락을 받고 이제 그 중간에서 용산구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렇게 매개가 되고 이거는 저희 인사랑케어 혼자로 돌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수록 복지는 사회적 경제를 제외하는 복지는 없다.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보편적인 복지가 정말 우리 삶에 닿으려면 사회적 경제가 함께해야 된다. 사회적 경제가 가장 큰 자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인사랑케어가 뭐 올해 또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용산구에 앞으로 뭐 나가야 될 방향, 뭐 커뮤니티 케어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그런 기회이고 그런 지역의 바람 같아서 아무튼 많은 대표님들을 더 많이 만나고 지역의 이런 자원들을 서로 연계하는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용산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기업이 6기업인가요?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폐막 선언은 선배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 송지 대표님께 우리 용산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컨퍼런스는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돌봄 서비스는 어느 한 국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 서비스가 돌봄 복지가 보편화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경제 화이팅! 네, 사회적 경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회적 경제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 2020 용산구 사회적 경제 컨퍼런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